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졸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친구들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의 선물을 또 이렇게 착용을 하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문제고요. 2020년 문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조금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해주신다면 이제 경향성도 파악하고 빈출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제 정답으로 맞춰내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터 역시나 시작합니다. 먼저 죽은 식물체에 증식하지 못하는 것. 바이러스는 순활물 기생체이기 때문에 죽은 식물체에서는 증식 못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고침 전염형. 침으로 찔러서 습집을 하는 친구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가장 옳은 것은 진딧물이고요. 3번. 토양에 열 처리를 해서 소독하는 것은 어떤 방지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토양에 열 처리를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줘서 토양에 있는 병원체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리적 방제법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었던 게 금수성이 되려면 병원균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단법에 대해서도 항상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적 진단에서는 이렇게 화학 물질 이름이 들어간 것들이 보통 정답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 나오는 보기들이 있어요. 빈출 문제에서 정말 많이 살펴봤었는데 자주 나오는 보기들은 분류가 되는지 답 보고서 체크를 좀 많이 복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완전 분류에 대한 정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7번 정말 자주 나오는 병이죠. 검은별 무늬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가? 약제 살포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러 번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 8번 흰 수염 고래라고 했듯이 수자, 물 수자입니다. 그래서 가뭄은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세균인 것, 대표적 세균병이었죠. 토마토 풀마른병.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토마토 풀마른병은 그램 양성균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줄기 녹병. 이거는 눈으로 조금 익히면 좋을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흰입마른병은 대표적인 그램 음성균이고요. 이걸 외우기보다는 그램 양성균들을 일단 무조건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12번 문제입니다. 인공배형이 가장 불가능한 것은? 흰가루병은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다룬 적이 있지만 순활물 기생체로서 배지배양이 불가합니다. 기다리병 방제법으로는 종자 소독이 있었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습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다습하다는 얘기고 말을 조금 바꾼다면,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은 이제 비가 오고 하늘도 잿빛일 때, 하늘이 잿빛이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다습해지죠. 이런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기 전염성 식물병입니다. 15번 인삼 또는 당근의 뿌리. 이거 뿌리 혹 선충이라고 답을 적어줄 수 있도록 눈으로 많은 복습이 필요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감자 역병 같은 경우는 20도 그리고 습기가 많고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이건 정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중간기주 향나무 너무 많이 봤죠? 이제는 쉽게 풀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맹류 흰가루병 2차 전염. 이것 또한 이제 알아두면 참 좋은데 여러 번 복습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풀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으로 자주 익히는 것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번 문제입니다. 병리학 마지막 문제. 이거는 빈출 문제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균핵의 정의에 대해 묻는 문제가 또 최근 10개년으로 가보면 3회 이상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해충학으로 넘어왔습니다. 누에는 하나만 먹는 단식성이었고요. 중추신경계가 아닌 것은 측대뇌였습니다.
네, 빈출 문항에서도 다룬 적 있는 주제였고요. 암컷의 생식계 이건 역시 저희 빈출 문항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문제이고요. 네, 답 자체를 가져가는 거, 암컷의 생식계 수정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4번 너무 자주 본 문제입니다. 25번 완전 변태를 하는 거. 유충과 성충을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경우만 생각해 보도록 메뚜기 유충은 그냥 스몰 메뚜기입니다. 스몰 메뚜기인데 네, 파리 같은 경우는 그 구더기라고 하나요? 그 구더기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제 저희가 아는 파리의 형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방어 물질, 네, 빈출 문제에 아주 똑같은 문항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복습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풀잠자리목 견문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8번 반전 형상에 대한 정의 문제고요. 네, 이런 정의 문제는 정의랑 반전 형상, 용어 자체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번 유시류는 날개가 있는 거, 하루살이 날아다니는 거 밤에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날개가 있는 거. 30번 거미강. 네, 거미강은 머리 가슴 배가 아니고요. 머리 가슴 그리고 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설명은 3번의 설명은 네, 그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31번 네, 밀도라는 선지는 왜 나왔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근데 밀도는 그냥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이거 빈출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으로 네, 가장 적절한 것. 네, 원수형 하늘소, 국방수형 하늘소, 솔수형 하늘소였던 것으로 네, 저희가 배웠었죠. 33번 농약의 부작용. 동물상 복잡화가 왜 안 좋을 걸까요? 혹시 이게 부작용까지 볼 수는 없겠죠. 34번 표피층. 네, 외원 표피층은 재활용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 생각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5번 네, 감각힘. 저희가 팔굽혀펴기를 너무 열심히 하면요. 네, 저희 감각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근육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상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 네, 휴면과는 조금 다르게 휴지라고 하죠. 이제 곤충에 있어서 37번 문제입니다. 네, 외래어 친구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네, 같이 나옵니다. 이세리아 그리고 베달리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고요. 38번 네, 고자리파리에 대한 문제인데 나머지 선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연중 발생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1세대를 경고하는데 매미 같은 경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곰뱅이인 상태로 정말 오랜 시간을 있다가 나와서는 정말 짧은 시간만 성충의 형태로 보내고 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죠. 네, 농림해충학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 자체가 중요하고 자주 출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계속 답을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1번입니다. 관수해는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네, 좋지 않은 물 조건을 모두 생각해보면 쉽게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체되어 있고 흙탕물이면 네,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42번 요수량이 크고 작고 네,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학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지만 까먹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안 배웠던 건 아니고 까먹었기 때문에 네, 다시 복습하면 금방 되돌아옵니다. 43번 이건 숫자라서 한번 익혀보자고 빈출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여전히 숫자이기 때문에 눈으로 자꾸 익히게 되면 시험장에서도 이제 그 기억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과수를 분류하는 것 역시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장과류는 이제 잼을 만들어 먹는 거, 딸기, 무화과, 포도 같은 이런 친구들이 해당됐습니다. 네, 이거 45번은 이제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요. 네, 우량 품종 종자 갱신 최종 체제는 네, 이제 기본에서 출발해서 네, 원에서 최종포로 가는데 네, 최종포가 일단 제일 마지막이고 그래서 최종이라고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발음의 유사성으로 좀 외워볼까요? 원에서 3, 2, 1 하면은 이제 최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장명종자, 단명종자를 외우신 후라면 장명종자를 이제 쉽게 지워내고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명종자를 일단 우선 외워보자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47번 문제, C3, C4 저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성질들을 가져가시면 되죠. 48번. 네, 최적 용기량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고요. 잘 안 나오고, 네, 최적 용기량이 가장 낮은 거는 볼이다. 이 정도만 여기서 가져가도, 네, 충분히, 만약 가져간다 해도, 네, 이것만 가져가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산성 토양에 약한 거, 그리고 강한 거, 이런 거 진짜 자주 출제가 됐었고, 저희 많이 본 적 있죠. 복습 자료를 통해서 복습해 주세요. 여기서 복습 자료라는 거는 이제 빈출에서 이제 강의 자료를 의미하고요. 네, 이제 기출 5개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포인트, 문제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가, 또는 아니면 문제별로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합니다 하면은, 네, 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50번 문제, 네, 정의 문제입니다. 51번 문제, 네,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그 전까지 아무리 외우더라도 또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직전까지 좀 보셔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줄리에 해당하는 거는, 네, 글라디에이터 이제 구경이라고 했었죠. 구경이라는 것이 결국 알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3번, 네, 국화의 주연재배랑 연결해서 광철이랑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네, 화성 촉진 같은 경우는 지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설명보다는 뒤에 설명을 보고 힌트를 얻으셨어야 되는데요. 네, 속이 썩어지고 쪼개지는 어떤 거였죠? 네, 비읍 시옷이었죠. 붕소였습니다. 56번,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담배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57번 같은 문제는 정의 문제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빈출해서 학습한 적이 있고요. 이제 다른 목종 방법도 그때 함께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조금 불안하시다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학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적산 온도가 가장 낮은 거. 네, 메밀 친구였고요. 냉모밀 같은 거 생각하면 나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59번 문제입니다. 불광 현상에서 가장 유효한 화장은, 네, 쾌바라기가 해를 사랑해서, 네, 젊은 나이에 청춘, 네, 그래서 청색광, 그리고 444자에 썼던 거 440이라는 거죠. 60번, 네, 병충해 증가가 주요 효과일까요? 네, 아니겠죠. 다음 농약학으로 넘어왔습니다. 농약학은 입제가, 네, 제조 과정이 뭐 간단하고 값이 저렴한가? 입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형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공에 있어서, 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 없고, 소화제나 수용제가 저렴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2번은 꼭 답 암기하셔서 이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63번. 네, 한 가지 농약을 집중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선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64번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빈출에서 다뤘었죠. 이제 앞으로 더 출제가 자주 될 것 같은 게 이제 법령 같은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다른 자격 시험에서도 이제 법령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보호이사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좀 나온 문제들이 극히 한정적이라서 이 부분이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66번 같은 경우 이거 눈으로 좀 많이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의 성장 억제. 네, 6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 뜻을 잘 안다면 맞출 수 있겠죠. 뭐 도포, 뭐 덮어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발라준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68번 문제. 네, 이거는 이제 진출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9번 문제. 네, 유제의 정의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 그리고 물리성 문제는 항상 안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존재의 물리성이 아닌 거, 성질이 아닌 거, 이런 문제는 정말 맨날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를 생략하고, 네, 피레트린 같은 경우는, 네, 꼭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농약 중 하나이고요. 답으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른다고 했을 때는, 네, 제가 좀 말씀드린 농약의 이름을 찍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런 친구들은, 네, 사실 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일반적인 경우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균제가 아닌 거는, 네, 지금 살충제로 네파라티온이 나와 있죠.
73번입니다. ETU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샤프 브랜드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네, 샤프 ETU는 이제 저희는 이제 샤프 브랜드인 거예요. 저희 얘기는. 그래서 샤프심 두께 이하, 네,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동물 대상으로 NOAEL 이거는 네, 매일 섭취하여도 일생 동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수치를 의미하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안전계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이게 ADI가 되겠죠. 네, 이런 것도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고, 소비자에 대한 적성 평가가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겁니다. 76번, 이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간다면 식품이라는 건 결국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인데, 네,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하고 법령이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농약의 종류를 모두 암기하고 있지 않는다면 풀이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네, 제가 실제로 시험에 간다면 풀이하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예요. 네, 78번 문제 같은 경우 네, 이런 거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필요한 게 저희가 100점을 맞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모조리 맞추어서 합격선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불필요한 노력입니다. 저런 문제까지 맞추는 것은. 78번 문제, 정의 문제고요. 네, 본명상 농약의 정의. 네, 이거는 변형돼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79번, 살충 기작이 아닌 것. 네, 신경 전달 저해 같은 경우는 살충제의 살충 기작이었죠. 네, 곤충을 질식시켜서 치사시키는 거는 이제 기계지이면 질식사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연상 기억을 해봤었고요. 네, 마지막 잡초 방지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초제가 이제 흡수 이행을 저해하는데 농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82번 논에서 논잡초랑 밭잡초 비교하는 것도 네, 다시 한번 네, 빈 종이를 놓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뭐 쌍자역, 단자역 비교라든지 논잡초, 밭잡초, 암바라, 뭐 광바라, 뭐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거. 그런 거는 좀 대표적인 거라도 기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램 양성, 그램 음성으로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 이런 것들. 네, 광바라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량생은 조금 까다롭지만 이건 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기대값이 높습니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8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외운 거는 너도 방동산이 이런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도 확실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88번입니다. 네,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어떤 곤충은 없을 뿐만 아니고 네, 그것조차 이제 해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고요. 89번 문제입니다. 네, 한계 기간은 녹두와 양파, 양 끝단만 외우기로 했어요. 짧은 것과 긴 것, 녹두와 양파만 외우는 걸로 했고요. 네, 9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필요함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이것도 어차피 농민 관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네, 이게 맞는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1번 같은 문제는 이제 프로파닐 제초제, 물론 유명한 제초제인 것은 맞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눈으로 여러 번 보면서 효소 활성, 프로파닐을 효소 활성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는 게 한 번 이렇게 깊게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깊게 읽는 것이 오히려 단기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전문적인 영역은 92번입니다. 이건 나머지 선지들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머지 선지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두 빈출되는 문항이고요. 네, 93번. 네, 93번 같은 경우는 강피 같은 경우는 산소 요구도가 낮다. 강피 같은 경우는 산소 요구도가 낮고 피를 생긴 걸 보면 왠지 말라 비틀어져 있는 풀처럼 생겼거든요. 갈대처럼 생기기도 했고 산소 요구도가 왠지 낮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지 연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네. 얘는 왠지 그럴 것 같아. 물론 편견입니다만 네, 그렇게라도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논잡초, 밭잡초 비교하는 94번 문제. 이건 비교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빈 종이를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95번 문제 너무 자주 봤습니다. 네, 피가 난 이유는 뭐였죠? 혀와 귀가 없어서.
네, 이행형 제초제가 아닌 것은 네, 눈으로 익히시면 되겠고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죠. 일단 이사지를 절대 찍으면 안 되겠죠. 97번 너무 자주 풀었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네, 천이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 네, 받잡초 문제였고요. 99번 네, 이것도 정의 문제로도 자주 나왔었던 거죠. 상호 대립억제전. 네, 죽은 식물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지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네, 소염류는 분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 문제 풀었고요. 연속해서 2020년 3회 정기 기사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나무 불안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나머지 선지들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했고요. 네, 나머지 선지들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사마귀가 형성된다라는 설명은 틀렸었구나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경란 전염. 경란 전염하는 거는 에멜구가 더 애기 적에 전염을 하는구나. 그리고 바이러스 병이구나. 줄무늬 입마른 병. 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네, 순활물 기생체에 해당하는 거는 네,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순활물 기생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반드시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복숭아나무 이 오갈병의 전형적인 병징 네, 이상 비유가 되겠습니다. 5번 그램 영색 반응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네, 이 문제는 중요하고요. 화학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염색 반응이 달라진다. 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유명한 문제고 유명한 세균입니다. 7번 해부학적 방법. 칼을 대는 것을 보통 이제 해부학적 방법이라고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유출 검사법 자체가 이제 잘라서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었죠. 네, 8번 중간기주가 형나무인 여기까지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가장 작은 것 이것만 보고도 4번을 바로 찍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 다음 중 네,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5개년 분석 들어와서는 제가 중요한 문항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밤나무 줄기 마른병도 답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여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 네, 향나무 녹병의 생활사 문제가 빈출 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신다면 여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향나무의 생활사까지, 향나무 녹병균의 생활사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지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나무 혹병군 이것도 물론 넣어두긴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다루지 않았었죠. 네, 일단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들이에요. 굴창나무, 덧발나무, 상수리나무. 네, 굴피나무는 그 중에서 이제 예외이기 때문에 아 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네, 이름 자체랑 연결 지어주셔도 좋고 나머지 선지만 가져가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으나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어쨌든 굴피나무가 섞여 있었을 때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13번은 나머지 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답인 것보다는 나머지 선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14번은 네, 이거는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 이제 옥시 싹싹 이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법이었습니다. 15번 네, 모자이크병은 대표적인 바이러스병. 네, 병원균이 이종 기생. 네, 중간 기주가 있는 병을 물어보네요. 잣나무 털목병이었습니다. 17번 뽕나무 오갈병 같은 경우는 네, 오갈병은 대부분 파이토플라즈마, 복숭아나무 이 오갈병 그리고 곤나무 빗자루병을 제외하면 네, 오갈병과 빗자루병은 모두 파이토플라즈마가 기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 네,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야구에서 이제 일루 주자가 뜁니다. 해서 네,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네, 주자가 뛰는 거예요. 유주자. 네. 좀 이상하지만 외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19번. 네. 네, 이거는 네,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천적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은 네, 생물적 방제. 20번 문제. 네, 이것도 밤나무 줄기마는 병의 접이었죠. 네, 2회 연속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발문 물어보는 건 다르지만 정답으로는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네, 충분히 물어볼 만하다는 거예요. 21번 농림해충학으로 들어가 보면 네, 말피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제는 네, 포식성이 아닌 거.
네, 나머지는 이제 다들 이제 포식성인데 진딧물 같은 경우는 흡집을 하지만 곤충을 직접 잡아먹진 않아요. 23번. 네, 나머지 선지들이 채소 해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답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 우화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화입니다. 25번. 네, 이거는 맞추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긴 하지만 고온 건조랑 점박이 응애를 저는 연결시켜서 공부했었고 실제로 네, 기출문제 풀 때 공부를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제 자료를 보거든요. 제가 이거 공부했었나 하면서 제 공부한 자료를 봤는데 검토했을 때 공부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한 대로 최소 말씀드려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26번. 네, 이거는 저는 알고 갔었고요. 옴비콜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네, 음성 주화성이라는 건 멀어지려는 소질이기 때문에 기피제랑 상관이 있죠. 네, 가장 상관없는 거, 호르몬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 29번 문제입니다. 네, 목본부 가해하는 해충이 지금 파리, 깍지벌레, 명나방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선지에 세 개가 나왔어요. 파리, 깍지벌레, 명나방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목질부를 가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구미 같은 경우는 목질부 가해하기 때문에 네, 이건 답이 사실은 네, 바로 나오는 문제였었고요. 30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박쥐나방 같은 경우에 이제 포도의 해충이기도 하고 네, 초본부도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31번 문제. 네, 이건 조금 트렌디한 문제고요. 요즘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런 게 보통 신유형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또 나온다면 네, 제출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대신에 나머지 선지들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나머지 선지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네, 일본으로부터 천적을 수입했어. 이것보다는 뒤에가 포인트였습니다. 제주 감귤원 이것만 보고도 이제 루비 깍지벌레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암기법 네, 가르쳐 드렸고요. 37번 이거는 2세대라는 거 답자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고요. 완전 변태 같은 경우 네, 이제 풀잠자 일목 제외하고는 네, 이제 불완전 변태죠. 네, 사이즈만 커지는 네, 그런 변태를 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네, 추분 증사는 외표 피칭이구나. 네,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40번 문제입니다. 네, 복숭아 혹 진딧물 이거 제가 농림해충학 이제 진출 문제 할 때 그 복숭아 귀여운 복숭아를 그려서 모자를 쓴 것 같은 복숭아를 이제 그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때 여러 번 설명했던 게 오해를 하실까봐 네, 호기랑은 무관하다. 그냥 그림을 그릴 때 모자이크 때문에 모자를 그렸던 거지 네, 호기랑은 실제로 무관합니다. 네, 다음 재배학 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량 원소 그리고 미량 원소 이런 거 자주 살펴보셔야 되고요. 비금속과 금속으로 나눠서 외우고 예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외웠던 겁니다. 42번 문제입니다. C3, C4 비교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다 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계속 복습하신다면 언제든 제가 뭐 복잡한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까지만 설명을 보통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43번 웅성불일성 이거랑 연결해서 나오는 연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뒤에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지만 네, 자가 불화합성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작물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근, 고추 이런 거 눈으로 먼저 학습하시고 여러 번 복습할 때 이제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이 정도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벼의 형제를 매벼 젠 왜 저래? 젠이죠. XEN 젠 왜 저래? 네, 매벼가 저도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뭐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젠 왜 저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45번 네, 뿌리는 황토색이죠.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 추락현상. 네,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46번 네, 종자가 발화력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 유리지방산 검소는 진짜 잦은 오답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리지방산 검소가 지금 맞는 선지로 나온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빈출 문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네, 좌지 현상. 웬 좌자를 썼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좀 좌쪽으로 갔네요. 그러면 봄에 파종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나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썼을 때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봤는데 네, 조금 적절하진 않은 풀이지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48번 요소량 문제는 네, 결국 암기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네, 49번 기원지는 암기를 하시되 이거는 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암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당일날까지도 계속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광과식물이겠죠? 광고하는 식물이 있나 했습니다. 네, 적외선 같은 경우가 아니죠. 적외선이 아니라 적색광 있죠. 적색광. 아, 여기 뭐죠? 진짜. 안토시안 해성. 아, 지금 잘못 썼네요. 네, 50번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겠죠. 안토시안. 제가 이걸 쓰면서도 잘못 썼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잡종 강세. 잡종 강세는 자식 식물이 더 왕성하다라는 의미고 정의 문제였습니다. 52번 기지의 문제. 예, 기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암기법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53번 문제. 네, 계산형이 좋은 이유는 뭐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의미할 텐데, 네, 좀 퍼져 자라야지 밑에 하엽까지 네, 햇빛이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포막, 중간막의 주성분. 여기서 이미 끊어서 읽은 후에 칼슘이라는 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뒤에까지 읽을수록, 네, 저희는 포인트를 가지고 답을 찍어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면서도, 네, 공부량은 제일 적죠. 저희는 공부 적게 하는 거 좋잖아요. 적게 하고 맞추는 게 좋잖아요. 55번 같은 경우, 콩, 팥 약하죠. 네, 약합니다. 산성토양에. 56번, 마늘은 영양번식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7번 같은 경우는 스폰 포텐셜 특강. 네, 아직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58번 정의 문제입니다. 59번 네, 생강이나 글라디올러스 이런 것들 굉장히 깊었죠. 60번 벼품종. 네, 이거는 답을 눈으로 익히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61번 이거는 유기인계 살충제. 나머지 선지들이 유기인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 물어봐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네, 이건 정의 문제니까 맞춰야 되고요. 63번 계산 문제니까 맞춰야 되지만 네, 이 부분에선 다루지 않고 계산 문제 특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네, 훈증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워서 연기 형태로 이제 하는 건데, 네, 날려보낼 건데 기름이나 물에 잘 녹아야 한다라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았고 계산 문제 두 문제 있었습니다. 네, 합의 중범위. 네, 숫자랑 친해지는 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 가지 숫자랑 친해지면 좋습니다.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맞추기가 사실 힘든 문제죠. 이렇게 농약 하나하나에 대해 물어보면 저희가 맞추기가 곤란한데 대신 나머지 문제들을 맞춘다면 합격선 충분히 위에 있다는 거. 네, 69번, 70번 같은 문제들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69번, 네, 살충제 같은 경우는 주제고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그리고 보조제가 아니라는 말씀. 70번, 혼증제가 갖춰야 될 조건은 네, 이화학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71번 문제입니다. 그 유기염소계죠. 답은 유기염소계인데 이거는 네, 잔류 특성. 잔류라고 하면 이제 오래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염소의 울음소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맹 하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 남죠. 귀에 오래 남고 이렇게 방 안에도 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염소계구나 이렇게 잔류는 유기염소계구나 이렇게 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72번 문제입니다. 극성과 무관하게가 틀렸다는 거죠. 극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극성에 따라합니다. 네, 73번 네, 법령 문제 출제가 자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통 2, 3년 정도는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호살균제가 뭔지 안다면 74번 문제 충분히 네, 알 수 있었죠. 표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침투성은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75번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웠고요. 네, 76번은 이제 이거는 답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 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77번. 네, 이거는 복습을 하신다면 내용 정리가 워낙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어디였죠? 물에 녹지 않은 원재 플러스 그리고 벤토나이트.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문제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수화제였죠. 네, 79번. 네, 나머지 선지들을 학습하시면 되는데 네, 나머지 선지들이 조금 더 중요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8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도덕적 선지죠. 독성이 강할수록 좋다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네, 액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세립제 같은 경우는 미세한 입제입니다. 네, 이름부터 입제죠. 84번. 네, 기주식물의 기생. 네, 기생하는 거는 이제 안 봐도 기생하면 일단 새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조금 난해하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85번. 배경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올방개 같은 경우 정말 자주 나오는 잡초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3대 경합 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 네, 어떤 거였죠? 토양 구조는 포함되지 않죠. 토양 구조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할 거야 이렇게 싸우지 않죠. 토양 구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87번 선택성 제초제. 네, 나머지를 혹시나 모르시더라도 이사디 같은 경우는 경협 처리형, 이행형 제초제로서 네, 어쨌든 정리를 한번 쭉 해주세요. 네, 경협 처리형이고 88번 다음 중 논잡초. 네, 논잡초랑 밭잡초 정말 나눠 보셔야 해요. 꼭 나눠 보세요. 89번, 네, 89번 너무 자주 풀었고 이것도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다 정해져 있죠. 네, 90번 같은 경우 1년생 잡초. 네, 사실 모르겠으면 이건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 문항이고요. 91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비선택성이 뭐냐고 물어본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 글라이포스페이트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답 자주 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92번 문제입니다. 발행이. 네, 발행이를 한번 구글 이미지 검색에 발행이를 쳐보시면 잎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광역 잡초인지 그거부터 살펴보시면 아니거든요. 53번 문제입니다. 네, 4번을 보시면 네, 전토 계열이 이제 전투 계열은 이제 물기도 많고 표면에 그리고 이제 공극도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쉽게 자리를 잡고 자랄 수가 있지만 사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극이 많긴 하지만 물이 잘 빠져버리기 때문에 침수층이 형성이 되는 그 아래쪽에 이제 심도가 되겠죠. 그래서 심도를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4번 문제입니다. 네, 제초제 투. 네, 극성이 물에 녹아서 극성이 일단 물 자체가 극성 용이기 때문에 극성이 물에 잘 녹아서 쉽게 흡수가 됩니다. 55번입니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냥 큐티클 납이 비극성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56번 암발화성 잡초는 네, 이거는 암기법 있었죠. 암에 걸리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PPT는 조금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내용들을 너무 보다 보면 이게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고, 둘째는 이제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얻는 지식이 좀 더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내용 그대로 딱 가져올 수 있거든요. 파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이건 녹두 양파만 외우기로 했었죠. 98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 조금 난해한 문제고요. 99번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 풀 수 있죠. 이거는 진짜 이제 뻔한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코웃음 한번 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푼다 해도 사실 지금 제가 맞춰야 된다고 노트를 달아놓은 이런 문제들을 네, 한 85%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면 정말 여유있게 통과합니다. 고득점이죠, 고득점. 네, 이제 마지막 1, 2회로 통합도청으로 실시됐던 기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표징을 쏘는 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병원체가 표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답 눈으로 확인하되 여러 번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3번 문제는 네, 탄저병 이거 병리학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비바람에 의해서 이제 자주 운반이 되는 그런 병이었죠. 네, 파이토플라즈마 전염 방법. 네, 매개충에 의해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선지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매개충에 의해서 대부분이 전파된다는 거. 네, 비전염성인 병은
무기원소 결핍이라는 건 이건 전형성이 아니죠. 네, 이거 6번 같은 경우는 답을 암기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 문제였습니다. 종자 전형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담자기울이죠. 빨간색 붉은별분이죠. 자색에서 자 했죠. 8번. 자, 쉬지 않고 말을 하니까 점점 목이 따가워요. 호박의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이제 잎과 줄기, 이것도 여러 번 보셨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거. 꽃가명, 이것도 특이하죠. 꽃가명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볼입니다. 나머지가 꽃이 피고 할 것 같은데 보리가 답인 점은 조금 특이했죠. 네, 10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난해하지만, 네, 여러분이 공부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지금 실력도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정말 고득점을 노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니라면, 네, 나머지 문제들을 가져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네, 줄무늬 입마름병이 나오면 진짜 쉽게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네, 12번 감자 잎 말림병. 네, 이거는 이 병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구나. 네, 13번 문제는 이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잠깐 패스를 하겠고요. 14번 문제입니다. 네, 입집 얼룩병.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사실 조금 어렵죠. 이번 1, 2회차가 사실 병리학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잣나무 잎떨림병의 월동 장소. 네, 이건 알고 있죠. 추워서 나뭇가지에 붙어서 덜덜 떠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네, 이거 곰팡이병, 도열병 문제가 나오는데 답 역으로 물었습니다. 쉽게 맞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네, 17번 도열병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질소 비료, 저항성, 그리고 종자 소독 이런 거는 네, 필요하고 질소 비료는 맥점 지양을 해야겠죠. 18번 문제입니다. 물에 의해서 가장 잘 빠지는 거. 네, 흰 수영 고래, 물 숫자. 잔황각, 네, 잔황각 보는 거, 네, 보리 붉은 곰팡이병이라는 거 빈출해서 2번 이상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죠. 네, 뿌리옥산충인데 네, 이게 연속 출제됐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네, 21번. 네, 호르몬은 무관하다고 계속 설명드립니다. 22번이 어딨지? 네, 23번 풀게요, 일단. 네, 23번. 날개맥이 없는 가늘고 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구글에 이제 또 이제 총체벌레를 한번 쳐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총체벌레, 응애 이런 애들이랑 친해지고 나면 실기 때 조금 준비할 게 많이 덜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구글링 한번 해보시고요. 네, 24번의 핵심은 난괴 동그라미 쳐두시고, 네, 이거는 매미나방의 대표적인 사진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실기 때 정말 많이 나오고 도움되는 그런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무 표면에 붙어있는 난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6번. 네, 씹는 형의 입이 아닌 거는. 네, 씹는 형의 입이 아닌 것 같아요. 총체벌레는 기본적으로 씹는 입이 아니고요. 네, 바퀴벌레도 사실 씹는 ip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집에서도 살면서 음식물에 가해를 하죠. 메뚜기 역시 씹는 ip이고요. 네, 장수풍뎅이 마찬가지. 27번입니다. 네, 이 문제는 풀었던 문제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안 풀겠습니다. 28번. 네, 진해는 진해강에 해당한다는 거. 네, 곤충이 번성한 원인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네, 휴면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 변태를 하는데 적에게 쉽게 노출된다. 이게 뭐 번성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던 겁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네, 충혈을 형성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솔리 폭발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2회 출제된 바 있습니다. 네, 호르몬 분비 기관 같은 경우는 농림 해충학 초반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화 이거 아까 풀었었죠. 이제 아직 안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 후대뇌 역할, 백두산도 19형이라고요. 후대뇌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구나. 네, 배설작용 너무 쉽습니다. 목질부 가에 네, 회양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화단에 자주 심어져 있는 건데 회양목도 한번 쳐보세요. 회양목 자체를 한번 쳐보시면 이름을 몰랐더라도 정말 많이 본 식물이 한번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초본류를 가해야 하는 거죠. 36번. 네, 맹장은 대체가 안 되는 것이 맹점 이런 암기법을 드렸었고 37번. 네, 나비목 유충이 이제 씨를 뽑아낼 때 침이 씨처럼 나올 때 있잖아요. 가끔
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침샘이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38번 문제. 네, 큰 턱샘이 분비하는 거. 네, 출혈이 크죠. 큰 턱 제가 한 턱 쌌어요. 그러면은 출혈이 크죠. 네, 응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네, 날개는 일단 가운데랑 뒷가슴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앞날개는 가운데 가슴에 달려있다는 것이 맞는 선지였고요. 네, 이거는 날아가면서 벽지처럼 날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네, 보리가 낮구나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장일이랑 단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일, 단일 비교하실 수 있겠죠. 43번 네, 이거는 일단 답으로 나왔으니까 답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만. 네, 그리고 틀린 것은 또 유리지방산이 감소한다. 또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들은 챙겨가시고요. 유리지방산이 감소한다라고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어떨지. 네, 45번입니다. 협체류는 콩깍지에 씌여 있는 거고요. 동부라는 것도 콩깍지에 씌여 있기 마련입니다. 46번입니다. 네, 광합성에 효과적인 거는 스마트팜 생각해 보면 네, 대표적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색을 많이 띠죠. 라이트가 LED가. 그래서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조금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7번 같은 거.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자주 봤죠. 비읍 시옷 그래서 봉소입니다. 48번 네, 정의 문제. 49번 네, 배의 미숙의 네, 이거 답이 인삼인데 저는 답을 외워버렸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래서 뭐 추가로 학습은 안 했는데 배의 미숙 인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자가 불화합성. 네, 이거 번외 문제로 앞에 나왔었죠. 옹성 부임성을 이용한 작물. 당근, 고추였죠. 네, 이런 것처럼 조금 정말 이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가 불화합성이랑 별 상관이 없는데도 발문이 비슷하죠. 발문이 비슷한 건 묶어서 또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항상 네, 이렇게 묶어서 복습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용별로. 네, 포장 동화 능력에 대한 설명. 이거 말만 어렵지. 포장이라는 건 이렇게 밭 전체를 뜻한다고 쉽게 풀이해도 될까요? 네, 포장 그러면 전체 임면적이 있겠죠. 그리고 포장이 그 밭에서 얼마나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동화작용이 광합성이잖아요. 식물에서 네, 총 연면적 부실거리니 네, 총 연면적은 이제 그 포장 전체의 임면적 곱하기 수광 능률, 네, 햇빛을 받는 능률 곱하기 동화 능력 곱하시면 이 밭 전체가 하나의 잎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동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2번 정의 문제입니다. 53번 네, 추나 처리를 이용해서 성 전환을 할 수는 없고요. 54번 네, 이거는 자주 봤었던 문제라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55번 문제 네, 유전 변이 꽃 색깔이 붉은 것과 흰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불연속이다. 네, 이렇게 이게 알아두시면 되는 게 아니고 잠시만 뭐죠? 네, 불연속이죠. 끊겨 있죠. 분홍색 꽃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네, 불연속 변입니다. 네, 56번 네, 이거 유사 문제 있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순서로 이렇게 나왔던 거 있었죠? 기억나시네. 네, 57번 단교배 시 잡종 강세 매수 원세대에서 잡종 강세 단교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네, 59번 문제는 고구마는 베란다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춥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60번 문제입니다. 네, 메밀이랑 기장은 네, 대표적인 단명 종자였고요. 단명 종자를 완벽히 외운다면 장명은 이렇게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생략하고요. 네, 62번 문제입니다. 네, 뭐 조금 어렵지만 네, 눈으로 자주 살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네, 너무 어렵다면 이제 패스를 해도 되는 문제긴 합니다. 63번 네, 이거는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페녹시 계열을 이용하는 거 이미 여기서 하나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지가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네, 광역 선택 제초 네, 여기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힌트만 가지고 풀어주실 테고 64번 문제입니다. 네, 위생해충제는 포함이 되지 않고 네, 농약관리 법령상 농약인 것 그리고 농약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지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네, 피네트린은 맞지만 네, 이제
근육독이 아니라 신경독이 되겠고 66번은 이제 경구 독성이 강한 것, 파라티론이 제일 강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은 정의 문제고요. 네, 68번 불포화 탄화수소 이거 암기법 어떻게 쓰죠? 불포화라서 슬픈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네, 69번은 조금 어려워서 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번은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제 농약학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네, 정의 문제고 민출에서도 다뤘고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72번 횟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할 때 나오지 않았었죠. 73번 계산 문제, 74번은 답을 알아야 되는 문제. 이거랑 가까워서 고리의 용해도가 최대가 될 때 이런 문제도 나왔었죠. 76번 정밀한 조절 살포가 필요한 거는 공중 액체 살포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77번 문제는 밝은 촉진제 이거는 인돌 초산해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지만 나머지 선지들 공부해 주시면 풀이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 중요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81번 문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잡초 방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생장 조절 물질 종류에 대해 물어볼 때는 생장 조절 물질은 저희가 들어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이토키닌, 아이틸렌, 지베렐린, 옥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들어봤지만 NH는 친숙하지는 않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는 문제. 82번 바레닌은 구글링 이미지 한번 쳐보시면 쉽게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분과는 참고로 벼같이 생긴 줄기가 얇은 식물입니다. 83번 기생 너무 이제 뻔합니다. 새삼이겠죠. 84번 이거는 이제 이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다른 선지들에 있는 그 잡초의 발화 특성을 복습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8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죠. 적외선은 발화 억제하고 적색광은 발화 촉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외선광 조사한 2번 선지가 가장 발화가 안 되는 상황이고 86번 같은 경우는 민들레 이거 너무 뻔하지 않나 라고 하지만 뻔한 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87번 문제 논잡초, 지하경 복습하셔야 돼요. 괴경 그리고 근경 이런 거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88번 멀칭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문제 너무 쉽고요. 투명 필름은 잡초를 발생을 크게 줄이지 못하죠. 흑색이 가장 줄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여름 잡초 조금 어렵습니다. 풀이하시기 어려우면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고요. 9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문제 기억나시죠? 어디였죠? 어디였지? 여기 84번 문제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답을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개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화분과랑 사초과랑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이건 답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디가 있는 게 화분과 근본이 있죠. 마디라는 근본이 있는데 사초는 뭔가 근본이 없네요. 92번 관계 수로 관리를 통해서 경합 우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53번 조금 난해했고요. 나머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3번 94번은 쉬운 개념이죠. C3랑 C4 작물을 이해하셨다면 C4가 경합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작물이 C3이고 잡초가 C4일 때 상당히 작물 수량 손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만 보라고 했죠. 과속종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6번 문제입니다.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해서 종내 변이가 일어나진 않고요. 지나치는 해석입니다. 97번 올방개는 괜찮아요. 올방개는 잡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58번 문제입니다. 부유성 잡초, 물에 떠다니는 거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나머지들이 다 틀려서 3번이 저절로 답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99번 안바라성에 대한 문항이고요. 안바라 종자들은 저희가 암기법에 따라서 외우고 계시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화분과 잡초 나도 갯벌은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화분과 잡초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출문제에 대한 전문항 풀이를 했고요. 어떤가요? 조금 더 점수대가 올라왔나요? 이거 반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점수대 많이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점수대
상태가 끌어올려졌더라도 복습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복습하는 건 언제나 중요하고 네, 식물보호기사 이제 필기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복습 양은 점점 좁혀가셔도 돼요. 이제 내가 된 것들은 정말 됐다 싶은 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월 이제 한 3, 4주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시험주가 됐을 때는 이제 복습을 많이 좁혀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제 플래그를 좀 사용해서 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되는 부분 그리고 암기법 페이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체킹을 하시면 네, 이제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2019년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네, 18년도와 17년도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해드리기에 여건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강의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최근 3개년은 강의 형태로 제공하고 네, 2개년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일의 형태로 강의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하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2019년 정기 기사 기출 문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